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입시 정보입니다. 오늘은 지난 4주 동안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정시전형으로 수능에서 몇 개 틀리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지원할 수 있을까 알아봤는데, 지난주 자연계열을 다룰 때 중앙대학교에서 간접적으로 의학부, 약학부를 이야기하다가 이 관련 학과를 수능에서 몇 개 틀리면 갈 수 있는지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오늘은 의학학 계열에서 가장 먼저 의학과를 수능에서 과연 몇 개 정도 틀려야 갈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업로드되는 2024년 4월 26일 금요일까지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려 증원한다고는 정부에서 이미 오래전에 발표했지만 계속되는 의사들의 반발로 인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가정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국에 있는 의학과를 수능에서 어느 정도 해야 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현재까지 이용하는 이 데이터는 실제로 합격했던 학생들의 점수를 가지고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바로 직전인 2024학년도 정시 대비 고속성장 분석기 파일을 이용해서 가정하는 데이터입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건 제가 3년째 이 데이터를 이용했을 때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다면 합격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워낙 수능에 대한 정보를 너무 어려운 용어인 표준점수 100분위로 이야기하고 대학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도 100분위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더 알기 쉬운 정보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맹목적으로 이게 정답이다 라고 확정해서 듣지 마시고 이 정도 선에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니 지나친 억측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의학과를 수능 몇 개 틀리면 가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가장 먼저 고정값으로 영어는 1등급으로 해놓고 물리와 화학의 표준 점수를 각 1등급 컷에 해당되는 67점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물리와 화학의 표준 점수 67점은 원점수가 각각 47점에 해당되는 점수입니다. 과학 두 과목에서 각 한 개씩 틀린다는 가정으로 해보겠습니다. 3점짜리 하나씩 틀린다는 가정으로 해보고 영어는 1등급으로 설정한 후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를 변동해 가면서 지원 가능한 학교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물리와 화학을 바탕 과목으로 선정한 것은 서울대학교 의예과가 이 두 개 과목을 필수로 응시를 해야 해서 선택했습니다. 다만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과탐에서 지정 과목이 없습니다. 이랬을 경우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를 각 138점으로 입력했을 때 지원 가능한 학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학교가 가톨릭 관동대학교, 건양대학교, 제주대가 연한 녹색으로 나와 지원 가능 수준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수능 점수가 예상 점수보다 더 높기에 지원했을 때 최초 합격은 아니더라도 최종 합격, 즉 추가 합격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예측되는데요.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가 138점이라면 각 원점수는 국어 화법과정문 93점과 언어와 매체 90점이고 미적분은 87점에 해당됩니다. 화법과정문은 3점짜리 1개와 2점짜리 2개 총 3개 틀리면 되고 언어와 매체는 3점짜리 2개와 2점짜리 2개 총 4개 틀리면 되는 수치입니다. 미적분은 원점수 87점으로 4점짜리 2개와 3점짜리 1개, 2점짜리 1개 총 4개 틀리면 되는 수치입니다. 다만 여기서 추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수학에서 나머지 4점짜리를 거의 대부분 맞는 이런 고득점 학생이 3점짜리와 2점짜리를 어떻게 틀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건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까지 너무 집요하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국어와 탐구 이렇게 모든 과목을 다 조합해 봤을 때 나오는 추정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4점짜리를 거의 다 맞추는 학생이 2점짜리를 틀리는 일은 없겠지만 표준 점수에 따른 원점수가 그렇게 나온 것 뿐이고 그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다 양보해서 맞추려고 한다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수치를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에서 화법과정문 3개, 언어와 매체 4개, 미적분 4개, 영어는 1등급, 물리와 화학에서 1개씩 틀려서 대략 영어를 제외하고 수능 국수탐에서 총 10개 정도 틀린다는 가정이면 가톨릭 관동대, 건양대, 제주대는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를 더 높여 138점에서 139점으로 올려보겠습니다. 139점으로 올렸을 때는 변화가 없으므로 140점으로 더 올려보겠습니다.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 140점일 때는
고신대학교, 원광대학교가 추가로 지원 가능성이 나오게 됩니다. 국어 표준 점수 140점일 때 화법과 작문의 원점수 94점, 언어와 매체 원점수 91점입니다. 미적분의 원점수는 90점입니다. 화법과 작문은 3점짜리 2개, 언어와 매체는 3점짜리 3개, 미적분은 4점짜리 2개, 2점짜리 1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를 141점으로 올렸을 때는 대구 가톨릭대, 동아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전남대, 전북대가 추가로 지원 가능성이 나오게 됩니다.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 141점일 때의 국어 화법과 작문의 원점수는 95점, 언어와 매체의 원점수는 92점, 수학 미적분의 원점수는 91점입니다. 화법과 작문은 3점짜리 1개, 2점짜리 1개 총 2개, 언어와 매체는 3점짜리 2개, 2점짜리 1개, 총 3개 이렇게 틀리면 되며 수학은 4점짜리 1개, 3점짜리 1개, 2점짜리 1개, 총 3개 틀리는 개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국어, 수학 표준점수 142점으로 올렸을 때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경북대 경상국립대, 단국대학교 천안,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충북대 등이 지원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초반에 나왔던 가톨릭 관동대, 고신대, 원광대, 제주대 등은 이제 진한 녹색으로 표시되어 안정지원 수준으로 변하게 됩니다. 국어 표준점수 142점일 때의 화법과 작문의 원점수는 96점, 언어와 매체의 원점수는 93점, 미적분의 원점수는 92점에서 93점입니다. 화법과 작문은 2점짜리 2개, 언어와 매체는 3점짜리 1개, 2점짜리 2개 총 3개, 미적분은 4점짜리 2개를 틀리거나 4점짜리 1개, 3점짜리 1개 이렇게 틀리면 되는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 143점으로 올렸을 때는 드디어 인서울권에서 첫 번째로 이화여대가 나오고 수도권에서는 가천대 그리고 지방 거점 국립대인 부산대가 지원 가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원점수는 화법과 작문은 97점, 언어와 매체 94점, 미적분은 94점입니다. 화법과 작문은 3점짜리 1개, 언어와 매체는 3점짜리 2개, 미적분은 3점짜리 2개 혹은 4점짜리 1개, 3점짜리 1개 총 2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국어 1개, 수학 2개, 과탐 총 2개 이렇게 총 5개 정도 모든 영역에서 틀려야 적어도 수도권에 있는 가천대 여학생들에겐 이화여대 그리고 유명 지방 거점 대학의 부산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표준 점수 144점일 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점수대부터는 서울 경기 지역만 필터를 걸어서 보겠는데요. 이때는 아까와는 다른 점이 있다면 이화여대만 연한 녹색에서 진한 녹색으로 바뀌었고 다른 학교에서는 지원 가능한 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원점수는 화법과 작문 98점, 언어와 매체 95점, 미적분 95점입니다. 자, 다음으로 표준 점수 145점일 때입니다. 자, 이 점수부터 유의미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비로소 경희대, 고려대 교과 포함 전형,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가 지원 가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의 원점수는 화법과 작문에서는 없고 언어 매체는 96점, 미적분은 96점입니다. 화법과 작문은 원점수가 표준점수 145점에 해당되는 점수가 없고 바로 그 윗 점수가 100점이었습니다. 언어 매체 2점짜리 2개, 미적분은 4점짜리 1개씩 틀리면 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화법과 작문이라면 100점으로 나와야 돼서 틀리는 개수가 없고 만약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다면 2점짜리 2개, 미적분에서는 4점짜리 1개, 그리고 과탐 총 2개 이렇게 영어를 제외하고 국수탐에서 총 5개를 틀리게 되면 드디어 수도권에 있는 의예과에 진입하게 됩니다. 자, 그럼 아직도 나오지 않는 의대 빅5에 해당되는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이 지원 가능한 수준이 나오려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표준점수 146점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려대 교과 포함이 아닌 전형과 성균관대, 울산대 등도 지원 가능 수준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원점수는 화법과 작문은 100점과 언어와 매체 97점, 미적분은 97점에서 98점입니다.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다면 만점이 나와야 하며 언어와 매체는 3점짜리 1개, 미적분에서는 2점짜리 혹은 3점짜리 1개를 틀리면 되는 수치입니다. 만약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이라면 화작문은 만점이어야 되고 수학과 과탐 총 3개 과목에서 3개씩만 틀려야 되는 혹독한 수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어 147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국어는 화법과 작문의 표준 점수 만점이 원점수 100점이었을 때 146점이 최고점이므로 화법과 작문이었을 때는 가능하지 않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고 원점수 98점이어야만 표준 점수 147점이 가능했었습니다. 수학에서는 147점에 해당되는 미적분의 원점수가 없었기에 148점으로 입력했습니다. 미적분으로 선택했을 때 표준 점수의 최고점은 148점입니다. 이렇게 입력했을 때는 비로소 가톨릭 대학교가 지원 가능한 수준으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서울대학교만이 지원이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이라면 작년 수능 배치표에서는 2점짜리 1개 틀리고 미적분은 다 맞고 과탐에서 3점짜리 2개를 틀려 영어를 제외한 전 과목 국수탐에서 3개만 틀렸어도 서울대 의예과가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어와 매체의 표준 점수가 149점이 없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점수인 150점으로 설정하고 미적분은 최고점인 148점으로 설정해도 서울대학교가 여전히 지원 가능 수준이 안 되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었기에 과탄 과목에서 한 개 과목을 만점 처리해 보겠습니다. 물리의 표준 점수는 67점 다음에 68점이 불가능하기에 67점에서 69점으로 입력하게 된다면 드디어 서울대학교 의예과가 지원 가능한 수준이 나옵니다. 국어에서 최고 표준 점수 150점을 맞을 수 있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고 수학에서는 미적분 이 두 과목이 만점이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영어는 1등급, 과탐에서는 물리와 화학 둘 중 한 개만 틀려 총 국수탐 과목 중 한 개만 틀려야 서울대를 정시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표준 점수별로 의예과 지원 가능 대학을 알아봤는데 서울대 의대를 꼭 가야 되는 학생은 수능에서 2개 이상 틀리게 되면 바로 재수를 시작하고 메이저 빅5 의대를 진학하려는 학생은 4개 이상 틀리면 재수를 시작하고 수도권 의대를 진학하려는 학생은 6개 이상 틀리면 바로 재수를 시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점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의대 정원이 더 늘어나 이것보다 기준이 낮아질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 각 구간대별로 안정적으로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에 약학과를 수능해서 몇 개 틀리면 갈 수 있는지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을 수능해서 몇 개 틀려야 하는지 댓글로 올려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하지만 범위만 조금 좁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 전체를 다 알려달라고 하시는 것보단 특정 학교의 어떤 학과라도 범위를 좁혀주시면 알려드리는데도 빨리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더 도움이 될 만한 입시 정보 올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가시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